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주택연금에 관하여 한번 알아볼까요? 자, 4층연금의 꼭대기, 이 주택연금의 활용 방안, 걸치는 순서를 보면 되게 할 게 많죠, 그죠? 이 다 하려면 방송 시간이 약 3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다 못하겠죠. 한 10분만 넘어가도 여러분이 현저하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몇 개만 하고, 원래 강의의 교재는 3분의 1만 나가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개만 하겠습니다. 못한 거는 그냥 이 블로그에 원고는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블로그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4층 연금 구조. 맨 처음 이런 국민연금이 있겠죠. 뭐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뭐 공적연금으로 공무원연금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직장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퇴직연금, 노란우산공제,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고 주택연금이 꼭대기다. 그래서 이 4층연금 중에 적어도 3개는 꼭 있어야 되고, 여기에 주택연금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자, 미국과 서유럽의 은퇴자들은 월 생활비의 이 80%를 연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랬죠.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한국의 은퇴자들은 월 생활비 중 연금 충당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노동시장에 그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생계비를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 한국의 은퇴자산 대부분이 이 부동산, 특히 1주택으로 이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냥 깔고 앉아 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는다. 주택에서는. 그래서 주택연금이 중요하다. 그 실제 사례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김철수와 김영희, 41세 공무원 부부입니다. 자녀가 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4인 가정이 그렇듯이 특히 자녀 양육비와,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이제 초중고생이 되면 또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대학 마쳐야 되죠. 결혼할 때까지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지금 자녀 양육비와 고가에 매수한 아파트 원리금 상환 때문에 거의 1년에 부부들이 합산해서 1,000만 원도 저축 못해요. 실제로 이런 부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세후 소득이 부부 합산해가지고 월 1,000이 넘는데도, 그런 부부 합산해가지고 연 1억 2천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개인연금 400만 원도 못 넣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축금액이. 심지어 그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최대한 땡겼었어요. 애들 교육비 때문에.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 원리금 상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철수 부부는 이 매수한 아파트가 현재 실거래가로 10억이래요. 그래, 이걸 이제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한다. 나중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걱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예상 월 연금 수령액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부가 61세가 됐을 때 주택연금 60세까지는 이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1세부터 이제 정년퇴직하고 61세부터 근로소득이 끊겼을 때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이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면, 자, 이 계산기 들어가서 그 주택금융공사 이 주택연금 계산기 들어가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 방식은 종신방식 정액형으로 하고, 그러면 일단 결론이 10억 아파트가 있을 때 이 부분은 61세부터 월 206만 원이 나오네요. 206만 원. 이 계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10억. 이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실거래가. 가입 기준은 공시지가지만 아무튼 연금을 받는 기준은 실거래가다. 그럼 이제 20년 후에 미래에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사정이 그렇고 현재 이만큼 받는다는 얘기고, 미래 20년 후에 이제 김철수 부부가 퇴직했을 때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자, 41세인 김철수 부부가 20년 후 주택연금을 받을 때쯤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겠죠, 그죠?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철수 부부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조금 이따 이제 알아보고 이 총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택연금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죠? 주택연금 가입자가 있고 은행이 있고 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이제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대출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해주고. 오케이. 그래서 역모기지 형태의 담보대출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대출금을 주는 게 아니고 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대출금을 이렇게 일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시까지 연금 형태로 받는다. 자,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액 자산가는 누구보다 이렇게 연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퇴직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받으면 그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다 써버립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연금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액 자산가일수록 연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 고가 아파트,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물려줘봤자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다 뺏긴다 그랬죠. 그래서 서울에 고가 아파트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팔고 경기도로 쫓겨갑니다. 안 그러면 건보료, 종부세, 재산세, 폭탄으로 도저히 서울 못 버텨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살아생전에 이렇게 이런 고가 아파트 연금화해서 연금으로 다 뽑아 써야 된다. 가입자 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번 도펴보시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투자 자산을 가장 효율화하는 방안은 연금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연금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가입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현재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네요. 그죠?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12억을 초과하면 2주택자는 3년 내에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인데 41세 김철수가 20년 뒤에 집값이 이제 매년 3% 이렇게 상승한다면 집값이 18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입 못 하잖아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가입 요건을 금액도 상향해 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상향될 겁니다. 요 앞선까지는 9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61세 김철수가 이제 20년 뒤에 이 김철수가 20년 뒤에 61세가 되어 가지고 18억 원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면 김철수의 월 수령액은 370만 원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 3%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김철수 부부는 각자의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있어가지고 노후 대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일반 회사원이라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니 천하무적 노후 대비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뭐 아직까지 가입 연령이 안 돼가지고 좀 주택연금에는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누가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도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고 여러분 부모님도 지금 당장 가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가입하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걱정되는 게 건강보험료죠. 건강보험료. 주택연금과 건강보험료. 일단 연금 수령액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해당 사항이 없지만 하지만 자, 주택연금 보면 세금도 부과 안 되죠. 자, 연금에는 세금이 부과 안 될 뿐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도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아요. 이건 당연하겠죠. 왜냐? 요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당연하겠죠.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는 거죠. 그죠? 자, 대출금에 국가가 과세하고 건보공단이 건보료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국민을 바보로 하는 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과세도 안 되고 건보료도 부과 안 되는데 하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하더라도 그 소유주택은 주택 명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러분이죠. 여러분. 접니다. 저. 나예요. 그죠? 그래서 내 소유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건보료, 지역가입자라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또 똑똑한 구독자 여러분은 주택연금 가입 시 이제 선택하게 되는 담보 제공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고 이 신탁 방식이 있는데 자, 담보 제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신탁 방식을 보시면 자, 이 신탁의 의미를 뭐 민법이나 그런 공부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신탁법상 등기상의 소유자는 그 수탁자,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되거든요. 요 경우에는. 그래서, 소유자가 내가 아니고 주택금융공사가 되기 때문에 건보료를 회피할 수 있을 듯 하나, 또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단은 아니죠. 그래서 한 분이 질의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요 도표를 보시면 담보 제공 방식이, 저당권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 있는데,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자, 요걸 보시면, 신탁 방식은 이 등기상 소유자가 주택금융공사예요. 주택금융공사.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건보료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등기상 소유자가 주택금융공사죠. 그죠? 그래서 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한번 질의를 하려고 보는데 자주 묻는 질문에 역시 이런 질문이 많았나 보네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일단 결론은 결국 여러분이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야 돼요. 자, 이 공사에 신탁 하더라도 등기상의 소유자가 공사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가입자가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가입자 재산으로 간주되어 금보료가 부과된다. 역시 이 국세청과 금보공단이 호락호락한 집단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퇴직 후에 할 일 없을 때 이런 거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취소 심판, 취소 소송.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금보료 감면 신청은 부분 취소, 심판 소송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고액연금 수령자 같은 경우는 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대출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격이. 그래서 대출이자 소득공제도 됩니다. 자, 지금 현재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이 5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 25% 감면되고 5억 초과라도 예를 들어 10억이라면 기본 5억에 대해서는 여전히 25% 감면이 적용되고 자, 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 소득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고액 수령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적용하면 연금소득공제가 최대 900만 원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플러스 대출이자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적용돼도 전혀 불리할 게 없다. 이런 연금 수령자들은. 그리고 이제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은 해당 주택에 상속, 내가 부모님의 이 연금 가입한 주택을 상속할 것이냐, 혹은 상속 포기하고 국가 기속 시킬 것이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냐. 자, 사망 시까지 받은 연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크다면 차액 상환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사망 시까지 받은 연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작다면 이제 주택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차액 상환도 해줘요. 그래서 남는 걸 전부 다 국가가 꿀꺽하는 게 아니다. 차익만큼 상속인들한테 상속시켜준다. 그런데 이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계속해서 이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상속을 선택하여 그동안 이제 집값 플러스 이자를 상환하여 주택을 상속할 수도 있고, 상속 포기하면, 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면, 혹은 자녀가 이제 이 상속받은 집이 플러스 되면 다주택자가 되어 불리한 여타의 상황에서는 이제 해당 주택은 국가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상속 포기하면. 그런데 이제 사망 시까지 받은 연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제 주택 처분해가지고 상속인들에게 차액을 상환해 주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주택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이 받은 연금액이 주택 가격이 클 때 이 차액을 상속인들한테 이제 상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택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 매각 처분의 방법은 그냥 뭐 자산관리공사 공매나 법원 경매를 통하면 또 유찰되면 헐값에 매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1차적으로 상속인이 원한다면 먼저 상속인이 매각을 진행하고, 이제 이게 뭐 안 된다면 이제 2차적으로 공매나 경매로 매각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매나 경매로 매각된다면 아무래도 몇 번 유찰이 있게 되면 저가에 매각되어 차액 상환이 뭐 적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이제 상속인 여러분들이 그때 봐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사망한 이 홍길동 아버지와 이 홍길동 이야기는 이 실제 사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14분을 지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홍길동 아버지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바람에 홍길동이 쫄지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에게 상속재산의 부담을 사전에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늙어서 자기 자녀에게 부모 부양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 이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 교육비, 뭐 결혼과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과 주택 마련 자금 보태주고 결국 늙어서 자기는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또 자녀가 다시 부모의 부양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죠? 자녀는 자기 자식들 부양도 해야 되고, 노후 준비 안 된 늙은 부모 부양도 해야 되고, 자, 그런 사람 많죠? 그리고 손자녀 또한 그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겠죠.
자, 이걸 끊기 위해서는 이런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를 가질 수 없다 그랬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그죠?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어느 하나를 다 선택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도 일부분만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최대한 능력되면, 자, 미성년자일 때 뭐 출생 축하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매 10년 단위로 비과세 정액한도 현재는 2천만 원입니다. 그죠? 이거 뭐 상향된다 그러는데 연금저축 계좌로 넣어주고, 성년자일 때는 또 매 10년 단위로 비과세 정액 능력 된다면 5천만 원까지 해주고, 과세연 계좌 삼총사에 다 틀어놓고, 그리고 정부가 청년 자산 마련 정책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청년 도약 계좌 뭐 그런 것들. 그런데 다 넣고, 부모의 투자 자산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반드시 연금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위에 홍길동처럼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1, 2번만 해도 이 미성년자 여러분 자녀 대학 등록금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요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하면, 전용계좌 개설을 하면 월 185만원까지는 전액 압류금지거든요. 요압 전에 그 IRP 계좌로 받은 여러분들의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 그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그랬죠. 이 주택연금 전용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금지예요. 자, 185만원이면 수령 금액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요 계좌에 주택연금 전용계좌 그리고 IRP 계좌에 받은 요 금액에 대해서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 국세청, 금보공단도 이 계좌만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후에 파산한다고 해도 주택연금 계좌의 돈과 IRP 계좌의 돈은 지킬 수 있다. 자, 기타 살펴볼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원고를 마저 완성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